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반에는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아, 29차 시 29차 시로 1학기 온라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파티 하나요? 네, 이게 끝이면 네. 좋겠지만 자 29차 시 오늘은 제가 그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모든 범위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네. 마지막 단어는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 단어는 오프라인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쿨롱의 법칙까지 해서 오늘 소단원 마치겠습니다. 아, 쿨롱이 없이. 네. 쿨롱. 쿨롱.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여러분들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크면 이제 이 세대의 분들이 부장님을 달고 있어요. 여기 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대범함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자,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 전기력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입자들 네. 얘기를 했었죠. 네. 전자와 양성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기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전기를 띤 입자, 전하라고 하죠. 네. 네. 뭐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나눠지는데 플러스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점입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점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피가 없다는 거예요. 점에서 어떤 힘들이 출발한다고 생각해야죠. 부피랑 길이 이런 게 없는. 네, 점입니다. 가상의. 점. 가상의 입자죠. 거의 뭐 점에 가깝긴 하죠. 아주 작으니까요. 네. 이 전기적인 힘에 대한 법칙을 찾아낸 게 쿨롱입니다. 쿨롱이 워낙에 이제 이 업적이 대단하다 보니까 전하의 양을 따지는 단위로 쿨롱을 쓰죠. 쿨롱. 1쿨롱은 전하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1쿨롱에 어떤 물체가 있고 또 1쿨롱이 어떤 플러스를 가진 물체가 있으면 서로 밀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네. 1m 떨어진 거리에서 1쿨롱이 서로 미는 힘은 트럭 10만 대의 힘인가? 아, 우와. 엄청나네요. 말 10만 마리도 아니고. 10의 10승 뉴턴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 1쿨롱은 말도 안 되게 그 정했을까요? 단위가? 그죠? 이 당시에는 몰랐어요, 잘. 아. 이게 얼마나 큰 단위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1쿨롱은 이 정도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쿨롱 단위를 쓸 일이 별로 없어. 아. 그 비운의 이게 쿨롱이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 비운의 광자. 비극은 다른 물리량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암페어라는 이 전류 단위 있죠. 네. 1암페어는 1쿨롱의 전하량이 1초 동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 초당 엄청나네. 1쿨롱이 지나간다는 그래 거예요. 뭐 10만 대, 트럭 10만 대가 그 정도의 힘을 만들 수 있는 전하량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1암페어는 사실 가정에서도 다 쓰기 어려운 엄청난 그 전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킬로와트 이런 건 들어봤는데 네. 킬로 암페어 이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킬로암페어는 정말 드물죠. 어. 네. 쓸 일이 거의 없죠.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습니다. 이 쿨롱 그 당시에 이제 측정 한계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잘 모르고 그냥 정했던 거죠. 쿨롱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쿨롱이 발견을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정전기를 이용했어요. 흐르는 전기를 가지고 힘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정전기로 대전을 시켰어요. 금속구를. 금속구를 대전을 시키는데 이 금속구를 대전을 시키면 뭐 이걸 뭐 1이라고 둡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생긴 다른 금속구, 대전이 안 된 그 금속구랑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전하량을 나눠 가지게 돼요. 네. 얘를- 그 전자가 이쪽으로 그 플러스 대전 안 된 쪽으로. 데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그렇죠. 이제 좀 더 상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가정을 할게요. 전자들이 공평하게 양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네. 그러면 전하량이 원래 절반이 되겠죠. 그 절반이 된 걸 또 다른 애랑 또 붙이면 또 4분의 1이 되겠죠. 또 다른 애랑 또 붙이면 6분의 1, 8분의 1, 또 붙이면 또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하량 1인 거랑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8분의 1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하의 양이 이렇게 달라질 때 힘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제 측정을 해본 거죠. 그 당시 전하량을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웠으니까 절반짜리, 그 절반짜리, 또 그 절반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제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를 띤 입자를 두 개를 금속구를 두 개를 준비해서 비틀림 저울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비틀림 저울이 뭐냐면 금속끈이 이렇게 가운데 매달려 있는 막대기예요. 매달려 있어요. 금속끈이 약간 이렇게 뒤틀릴 수 있겠죠. 아주 얇은 실 같은 금속이니까 이렇게 돌리면 약간 돌아가겠죠. 네, 뒤틀리겠죠. 네. 뒤틀리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꽤 이게 그 선형적인 힘을 받아요. 선형적이라는 건 이만큼 주면 이만큼 저항하고 이만큼 주면 또 이만큼 저항하고. 그러니까 1m 돌리면 1m 돌리는데 힘이 이만큼 필요했다면 2m 돌리는 데는 힘이 이만큼 필요한 경우 이런 걸 이제 선형적이라고 해요. 네. 꽤나 이제 좀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끈을 길게 만들어서 이게 더 그렇죠. 작은 그렇죠. 힘으로도 많이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약간의 이게 서로 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면 서로 밀 거 아니에요. 아주 약간만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이게 아주 긴 끈에 매달려 있으면 더 많이 뒤틀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힘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 꽤나 정밀한 실험이 가능한 이 방법이에요. 이걸 응용해서 나중에 중력도 측정하게 됩니다. 중력은 이 전기력보다 훨씬 더 작은 힘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뭐 우리가 마찰 전기에서 머리카락 쭉 올리면 머리카락이 따라 올라가. 중력에 관해서 따라 올라가니까. 맞아요. 중력보다 전기력이 훨씬 큰 거지. 이 중력 상수는 훨씬 더 작은 값이라서 네. 더 이제 어려웠죠. 전기력은 그래도 뭐 그나마 쉬운 편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기력을 측정을 했는데 전기력이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일단 첫 번째 전하의 양을 Q라고 해봅시다. Q 프라임. Q. Q와 Q 프라임입니다. Q 프라임. 네, 전하의 양에 비례하더라고요. 2배짜리, 4배짜리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요. 네.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죠? 네. 전하 때문에 생긴 힘이니까 전하가 2배가 되면 전하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기침하셨사옵니까?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웃어주실 수 이렇게. 있죠. 2배가 3배가 되더라. 그걸 발견했죠. 그래서 전하의 양에 뭔가 비례하더라를 알아냈죠. 임금님 많으면 전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거리에 네. 거리에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거리에 반비례할 것 같다. 네. 뭔가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또는 뭐 조금 배운 사람들이라면 거리의 제곱 아닌가? 뭐 그러겠네. 그런- 중력 같은 그죠. 느낌이 네. 면적이니까 들기도 면적이니까. 그죠. 약간 면적이니까 쭉 퍼져나가는 거니까. 제가 그 얘기 할 거라서 잠깐만 네. 네네. 스포일. 뭐 전화. 제가 그 얘기할 테니까 약간 살짝 그 깜짝 몰랐다는 듯이 놀라 주십시오. 아, 네.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겠습니다. 네. 거리에 실험해 보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우와, 그럴 리가. 와, 눈 커지는 거 뭐지? 거리에 반비례인 것 같은데 어. 그게 아니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렇구나. 상당히 많이 영향을 놀라셨죠? 많이 받는 거네요. 많이 놀라셨죠? 네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냐? 거리에 반비례할 것 같은데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두 개니까 서로가 서로니까 거리는 중복으로 왕복으로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건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엄밀히 뭐 생각해보면 뭐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건 아니고요. 예.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땐 그건 아니고 이 전기력이라든지 만유인력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빛의 밝기, 촛불의 밝기,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과정을 따르는데 뭐냐면 퍼져나갈 때 퍼져나가는 이 모양이 구형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공간으로 3D로 네. 구형으로 퍼져나가면 그 퍼져나가는 이 면적만큼 뭔가 희박해지는 밀도가 그렇죠. 그죠? 빛의 밝기도 그렇고 네. 힘도 그럴 거예요. 이 면적에 반비례하게 돼요.
딱 어떤 위치를 딱 찍으면 이게 구의 건널비 이게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3분의 4. R제곱. R제곱. 3분의 4 그거 그건 그거는 세제곱 어, 아니에요? 배운 분이네요. 배운 분들이. 예. 4 파이 R 제곱. 제곱이죠. 예, 4파이. 4 파이 R 4파이 제곱에 R. 반비례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실험이 아니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긴 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구의 네. 넓이 구의 면적만큼 퍼져나간 거. 그렇죠. 이게 만유인력도 마찬가지고 네. 빛의 밝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태양의 밝기도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어두워지는 거죠. 별빛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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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럼 별이 얼마나 밝은 걸까요, 그죠? 네. 그 먼 거리에서 이 먼 거리가. 보인다는 거. 그걸 제곱을 했는데도 이게 그러니까요. 보이는다는 게. 네. 아무튼 그런데 이거 보면 단위가 이건 미터 단위잖아요. 거리가 미터 네. 거리 반지름 R이 네. 거리 R이 네. 그리고 전하량 Q는 쿨롱 단위잖아요. 네. 네. 쿨롱 제곱 그리고 거리 미터 이거 곱하면은 뉴턴이 나와야 돼. 단위가 단위가 안 맞죠? 그러네요. 네. 단위를 맞춰주기 위한 상수가 상수. 쿨롱 상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쿨롱 상수 안에 사파이도 요 집어넣고 사랑, 싶은가? 파이랑 그렇죠. 뭔가 집어넣고 싶긴 그죠. 했어요.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하량 다른 거 전하량 R 제곱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상수 이렇게 해서 쿨롱의 법칙입니다. K 같은 건 뭐 외울 필요 없고 그죠? 네. 뭐에 비례하냐 뭐에 반비례하냐만 알면 되죠. 네. 주로 문제를 낼 때는 거리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뭐 제곱이니까 좀 더 헷갈리기 쉽죠. 그리고 뭐 방향도 물론 따져야 되겠죠. 방향도 얘가 고정돼 있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애라면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겠죠. 뭐 오른쪽이 플러스라면 플러스 값 힘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가운데 꼈어요. 다른 애들은 고정돼 있고 얘가 받는 힘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양쪽에서 같은 크기의 힘이 오겠네요. 네. 같은 거리면 잡아당기는 힘이 양쪽에서 그렇죠. 이게 더하고 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힘과 마찬가지로. 벡터 값이다. 그렇지 벡터죠. 이쪽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똑같네요. R자는 0이 되겠죠. R자는 0. 네,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축. 반대로 또 이런 경우에는 힘이 합해지기도 합니다. 네. 당겨요. 얘는 밀어요. 밀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힘이 아주 세게 두 배로 작용하겠죠. 네. 하나가 있을 때보다 뭐 이런 거 됩니다. 나중에 또 만약에 수준이 높아진다면 2D로 이제 힘을 합성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네, 그러네. 네, 이건 1차원에서의 힘이고 1차원 선 네, 이 더하고 직선이 빼면- 아니라 이 평면에서 더하고 빼면 되죠. 네. 근데 이제 2D가 되면 이제 벡터 합성을 해야 되겠죠. 네. 사변 네. 차이는 뭐 45도 힘이 될 수도 있고 아. 네, 90도 사인 힘이 코사인 될 수도 나오는군요. 그렇죠. 물리의 결국 나오는군요. 사인 코사인 안 나옵니다. 삼각함수를 알아야 되는군요. 아닙니다. 예. 사인 코사인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아깝다. 오늘은 잡아낼 수 있었는데. 네. 잡혀들어요. 나오면 신고하시죠. 예. 신고하세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런 전기력 사실 문제 푸는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앞에 있는 쿨롱의 법칙 가지고 뭐 몇 배냐 뭐 힘의 크기가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아마 풀게 될 거예요. 전기력이 작용한 예를 좀 보면 우리가 원자 배웠잖아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주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성자랑 전자랑 같이 묶여 있을 정도도 아니었어요. 너무 에너지가 커서 전자들이 다 따로 다녔죠. 그렇죠. 양성자가 야 너 일로 와서 나랑 같이 다니자. 모래 너무 막 이런 거죠. 에너지가 너무 커서 따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점점 식으면서 운동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건 빅뱅 뭐 일어났을 때 그때 이 그죠. 얘기죠. 그죠. 그 빅뱅 아주 직후. 옛날 얘기. 아주 옛날에. 빅뱅 직후에 이제 또 점점 식으면서 전자들이 에너지 점점 일어서 신유해서 양성자 주변으로 다시 묶이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자가 형성된 거죠. 네. 전자가 양성자가 묶여야 이제 원자라고 하니까요. 네. 그때 전기력이 작용했죠. 또 행성이 형성될 때도 이 전기력이 있습니다. 예, 행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주의 먼지들, 돌가루들, 이런 가루들, 모래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좀 구심점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유인력에 의해서 뭉쳐진 게 이제 행성이잖아요. 네. 근데 중력 아닌가 중력? 아까 그죠. 중력이라 그랬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좀 의아했던 게 중력만으로 이게 이렇게 중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뭉쳐지나? 왜냐면 중력은 워낙 작은 힘이니까 뭐 엄청 멀리 있는 걸 뭐 어떤 큰 질량 덩어리들이 모을 수는 있는데 가까이 와서는 거의 중력이 뭐
안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작은 단위들끼리는 네. 이게 어떻게 중력에서 이 모래 가루들이 행성으로 뭉칠 수 있을까? 이게 아.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오래된 오래된 결과가 아니고 이제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들이 이런 간단한 실험하다가 발견한 건데 돌가루들끼리 부딪히면 마찰 전기에 의해서 아하.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돌끼리 무슨 마찰 전기야 싶은데 일부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생긴다는 거죠. 아 거기다가 우주에는 뭐 금속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게 그냥 뭐 우리 지구에 생각하는 산화기술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금속 원자들도 많을 테니까. 그렇죠. 뭔가 이 전자에 뭔가 움직임이 좀 더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정전기에 의해서 음. 정전기가 만들어만 진다면 중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모이는데 행성이 뭉치는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우주의 역사가 이 전기력이 없었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정전기력 뭐 다들 아시죠? 뭐 우리 뭐 먼지라든지 먼지 집진기라든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네. 그런 데 쓰이고 화학적 결합에 쓰이죠. 사실 네, 네. 이런 물체를 이루고 있는 것, 고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온 다 결합도. 결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제 손이 그 원자의 그 공간 차지만 생각하면 텅텅 비어 있는 거랑 다름없는데 책상을 뚫고 가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막히는 이유. 다른 고체에 막히는 이유. 그게 전자기력 때문이다. 전기력 때문이죠. 전기력 네. 때문이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들, 특히 겉에 있는 이 전자들, 마이너스들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갑자기 힘이 확 커져요. 여기 있을 때 모르는데 닿았다고 생각할 때가 뭐냐면 힘이 갑자기 급격히 커지는 때 우리는 닿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자들끼리 닿는 건 아니죠. 미는 힘에 이제 부딪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막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사실은 급격히 커진 힘에 부딪힌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R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더 복잡하겠지만 그 정도로 갑자기 커지는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석도 왜 엄청 센 거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왜 앵극끼리 막 네. 붙여보려는 시도를 남자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약간 물렁뼈 같은데 부딪히는 느낌 네. 보셨어요? 어떤 네, 맞아요. 예, 네네. 보이지 않는 뭔가 막이 부딪힌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네, 있어요. 맞아요. 막 억지로 붙이고 막. 그 자석이 약해서 그런 거지 전기력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땅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전기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친숙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딱 해도 이게 실제로 닿은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 실제로 닿은 게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자들끼리 필살을 때린 적이 전자들끼리 없습니다, 부딪혔을 리 없고 이거 다 보면은 네. 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뗀 게 아니라 접촉하지 전기력이 않았습니다. 선생님 밀린 아. 겁니다. 네,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똑같이- 마세요. 네, 원격으로 미신 거죠. 똑같이 당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1학기 물리학 수업을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에 의하면 대전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의 머시기 제곱에 반비례한다. 알겠습니다. 아, 머시기더라. 네. 저는 알 것 같군요. 네, 머시기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거. 전하 이건 아닙니다. 네. 전하. 전화 기침하십시오는 아니고 전하. 네. 뭐 이런 풀거리를 좀 드렸습니다. 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